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재테크에 관련된 책이에요. 재테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마 주식일 텐데요. 주식에 관련된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1999년에 쓰여졌고요. 우리나라에 출간된 것은 2001년도에 번역돼서 출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경제 부분 베스트셀러의 상위권에 들어있는 책이기도 해요. 어떤 책이냐면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이에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을 쓰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1906년에 태어나셨고요. 투자자 생활을 80여 년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13권의 책을 쓰셨고요. 이 책들이 전 세계적으로 300만 부 이상 팔린 그러한 작가로도 유명하신 그런 분이세요. 이 분이 이 책을 쓰실 때 93세였다고 해요. 1999년 2월부터 9월까지 쓰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유럽 증권계에서는 이 책을 보고 위대한 유산이라고 칭할 정도로, 평가할 정도로 유명한 책이기도 해요. 이 책에서는 80년 동안 투자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경험했던 그런 증권가의 흐름들, 그 흐름을 통해서 배운 삶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주식에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중심이 되는 것은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식도 사람이 사고 파는 그러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학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한 번쯤 읽어보면 자신이 투자함에 있어서 좋은 기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힘과 지위를 상징한다. 돈은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사기꾼이나 질식꾼을 들끓게 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기도 하고 기생근성을 가진 사람이 꼬이게 하기도 한다. 그들 모두는 돈에 매료되어 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다른 것들을 매료시킨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돈은 육체적인 장애, 흉한 외모 등 어떤 것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다. 또한 돈은 야망은 있지만 보잘것없는 신분이 장애가 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준다. 돈은 그들에게 명망 있는 가문의 명예를 대치해 준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돈은 의학적 보호, 건강, 수명의 연장을 의미한다. 나는 나이를 먹으면서 돈의 이러한 장점에 비중을 더 두게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돈은 건강 다음에 특권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돈이 없으면 벌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의 지출을 위해 돈을 벌기도 하지만 단순히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마르게 된다고 했다. 몇몇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이유가 단지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삶에 자극을 주기 때문이라고도 말한다. 내가 투자를 해서 성공하면 단순히 돈을 벌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 올바르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기쁜 것이다. 회전판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이다. 그러나 지는 것도 꼭 나쁘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그의 진짜 즐거움은 돈이 아니라 스릴이나 긴장감을 느끼는 데 있기 때문이다. 문인이나 예술가들에게 돈은 작품이 얼마나
인정받았는가를 재는 바로미터이다. 우리는 주위에서 부자가 된 화가, 소설가, 음악가들을 자주 본다.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이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대해 최고의 값을 받으려고 한다. 내 책이 잘 팔릴 경우 내가 기뻐하는 것은 단지 10%의 인세 수입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인세의 10배나 되는 값을 지불하고서도 이 책을 사려는 독자들의 태도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은 백만장자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백만장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코스톨라니는 백만장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부자가 백만장자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10억이 있어야 행복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억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안에서 자신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행하는 데 있어서 남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백만장자라는 거죠. 책 내용을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식시장의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식시장의 변덕에 대해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고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에 대해 어떤 논리적 설명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뿐이라는 거죠. 그게 우량주든 우량주가 아니든 어떤 배당을 해서 좋은 회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논리적 설명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공급과 수요의 원칙은 뭘까요? 그 부분에 대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주가의 흐름은 무엇보다도 주식을 내놓는 매도자가 주식을 사들이는 매수자보다 더 급박함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에 달려있다. 만약 주식을 가진 사람이 심리적 혹은 물질적 압박감으로 주식을 내놓았는데 돈을 가진 사람은 그와 반대로 살 마음은 있으나 꼭 사야 한다는 압박감에 놓여 있지 않으면 그 주가는 떨어진다. 하지만 돈을 가진 사람이 급하게 주식을 찾고 주식을 가진 사람은 그다지 주식을 팔아야 하는 심리적, 물질적 압박감에 놓여 있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한다. 이 가르침을 나는 잊어본 적이 없다. 모든 것은 공급과 수요에 달려있다. 내 모든 주식 투자 이론은 여기에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부분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금리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올해 계속 금리가 상승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금리 상승으로 인해 통화량은 급속히 감소하며 증권 시장으로서의 자금 유입 역시 고갈된다. 신용으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상승하는 금융 비용 때문에 주식을 다시 팔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예금 이자가 높아 은행으로 가는 돈이 많아지면서 예금이 주식의 경쟁 상대가 된다. 재계로부터는 여전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도 주식은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 때문에 나는 증권의 매수 혹은 매도를 결정할 때 기업의 결산 공고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로 대차 대조표가 대부분 조작되거나 조작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럴싸하게 포장되기 일쑤이며 둘째로는 설사 이 숫자들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시될 때는 이미 과거의 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의 결과로 초래되는 경제 위기는 다소 늦게 나타난다. 즉, 자금 조달 비용이 너무 높아 기업이 투자를 멈추거나 꺼릴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다. 같은 이유에서 소비자 역시 신용으로는 가급적 사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수요 역시 위축된다. 그러면 보통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다시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이미 만연하여 임금이 가격을 올리고 가격이 다시 임금을 올리는 상황이라면 화폐 가치 하락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설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증권시장이 금리 상승이나 하락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 지난 몇 년 동안처럼 시장 참여자가 이자에 아주 민감하다면 그들은 조금이라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기미를 보이는 즉시 이에 반응하여 주식을 팔거나 적어도 새로운 매수를 자제할 것임이 틀림없다. 중앙은행의 이자 상승은 이미 이루어져 실질적 이자 상승에 대한 반응은 없는 셈이다. 주식 투자자들이 금리보다 일반적인 경제 지표와 긍정적인 기업 수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수차례에 걸쳐 올린다 해도 주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런 경우 주가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는 실제 투자자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늦어도 12개월 후에는 주가가 돈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일단 금리를 높이기로 결정했다면 주식 시세가 하락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이다. 이전까지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좋았다면 그만큼 떨어지는 폭은 커진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은 적시에 빠져나온다. 주가가 바닥일 때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부분은 증권 심리학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부와 내동파, 소심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소심파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투자자를 말해요. 그리고 부와 내동파는 증권을 가지고 노름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 심리학에서는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네 가지. 그게 뭐냐면요. 돈, 생각, 인내, 행운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생각에 있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뭐냐면 신념이에요. 먼저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하라고. 신용으로 빚을 내서 하면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데 그 파는 시기를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생각에 있어서는 상상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함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믿음, 그 신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내인데요. 인내에 대한 내용은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증권거래소에서는 머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번다 라고 프랑크푸르트의 어느 경험 많은 증권거래인이 말한 바 있다. 명언이다. 인내는 아마도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인내는 빈번한 실수를 피하게 하는 요소이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주식시장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는 것이 좋다. 인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 즉 고통의 결과이다.
처음에는 항상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생각하던 것처럼 된다. 투자의 근거가 되는 진단이 맞으면, 즉 올바른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투자는 성공할 것이다. 언제? 그것은 사건들, 뉴스, 트렌드 등 한마디로 기본적인 사실을 사이사이 가려 버리는 가벼운 것들이 어떤가에 달려있다. 투자라는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고 올바르면 모든 것은 시간 문제다.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사이사이의 폭풍과 악천후를 견뎌낼 수 있는 인내와 주관이 모자란다. 시세가 떨어지면 그들은 즉시 심리적 혼란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운다. 네, 이처럼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운이 따라준다면 더 좋은 그런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겠죠.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일이 되겠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투자자를 위한 10가지 권고사항과 금기사항이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투자자를 위한 10가지 권고사항. 첫 번째, 매입 시기라고 생각되면 어느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두 번째,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행동하라. 세 번째,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반드시 인내하라. 네 번째,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다섯 번째,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 여섯 번째,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일곱 번째,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역시 샀을 것인지 검토하라. 여덟 번째,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라. 아홉 번째,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역시 항상 염두에 두라. 열 번째, 자신의 주장이 옳았더라도 겸손하라. 그리고 10가지 금기사항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추천 종목을 따르지 말며 비밀스러운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라. 두 번째,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혹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세 번째,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네 번째,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다섯 번째, 주식을 사놓은 뒤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희망 속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여섯 번째,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일곱 번째, 어디서 수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계산하지 마라. 여덟 번째,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팔지 마라. 아홉 번째, 정치적 성향, 즉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열 번째,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라. 네,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